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아이스크림 가게를 무인 카페에 접목한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려고 어떻게 컨텐츠 제작을 하려고 소액 구분상가 1, 2, 3를 찍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때 8천만 원이었죠. 8천만 원을 매수를 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4개월을 운영하고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 외에 다른 관리해야 될 이제 사업체가 좀 많이 생기게 됐어요.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집합금지 풀리게 되면 유흥업소도 다시 또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더 바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바빠진다고 해도 제가 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동선 따라서 하루 일과표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여기서 더 바빠진다고 해도 뭐 몸이 두 개여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어, 자극을 시켜드리자면 저는 하루에 3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몸이 부은 게 잠을 안 자서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잠을 안 자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좀 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3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생활 계획표를 항상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데 모든 집중을 하고 이제 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기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제가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 7월 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를 사기 전에 이 건물주 할머니께서 정화조를 펐다. 팔기 전에 펐으니까 내년 여름 때 한번 풀면 된다. 제가 그게 기억이 계약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화조를 퍼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게 정화조를 푼다고는 생각은 했었지만 뭐 1년에 한 번 꼭 정해져 있는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내용조차도 몰랐었어요. 이제 관리하는 법을 뭐 하나씩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자 했는데, 때마침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6월 말일까지 정화조를 퍼라. 뭐 사람이 살던 안 살던 그 톤수가 몇 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퍼야 되는 시기에 푸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푸게 되면 정화조를 푸신 기사님께서 확인증을 줍니다. 정화조 펐다.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나 그 기사님이 저기 그 집 주소대로 펐습니다 하고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나라에다가, 근데 신고를 혹시나 미신고할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면 그 확인증을 보여주면 이제 과태료 없이 펐구나 그러면 또 1년 동안 연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거를 모르는 내용이라 여러분들께 하나 공유를 하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제가 작년에 7월 1일 날 이 건물을 매매할 때 정확하게 5억 8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인데 건물 값어치가 8억 8천 가까이 됐어요. 땅이 61평이고 제가 그때 1,000만 원 안 되게 샀었는데 지금 뭐 이제 평당가가 지금 뭐 1,400, 1,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불과 1년 사이에 3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팔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필요로 어떤 건물을 갈아탈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여기서 나오는 모든 월세 임대 수익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걸 또 하나 재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제가 바를 오픈한 지 2월 달에 이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이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하고 불과 6개월 사이에 구분상가 또 8천만 원짜리 바를 오픈을 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건물을 2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해서 돌리다가 지금 돈이 또 좀 모여가지고 한 1억 미만의 소액 구분 상가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서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접목을 한다든지 바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한번 영상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샤워하기 전에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제 매물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아이스크림이랑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해본 결과, 접목해서 해본 결과 접목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아이스크림이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어요. 커피가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는데 이게 짬뽕이 한 공간에서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면 이게 잘 팔리고 이게 안 팔리면 이게 잘 팔리고 또 어떨 땐 둘 다 잘 팔리고 둘 다 안 팔리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제가 6.7평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근데 예상했던 수익만큼 아직 안 나오지만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조금 더 넓고 괜찮은 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저랑 전화 상담해서 무인 카페를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25평에다가 그분은 또 저랑 전화 상담을 이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꾸준하게 5만 원 이하로 계속 팔리고 있고요. 커피는 15만 원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매출이 20만 원 가까이 팔리는데 거기가 월세가 60인가 70만 원밖에 안 하는 무권리로 들어간 가게예요. 제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무인 카페만 하신다, 무인 아이스크림만 하신다 그러면 평수를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테이블을 놓고요. 요거는 제가 차차 또 이제 컨텐츠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3월, 4월, 5월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리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물론 지금 하루에 3시간밖에 장사를 못 하긴 하지만 한 달에 제가 가져가는 이제 직원들 비용이랑 이런 거 다 처리하고 관리비 다 빼고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를 제가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고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장사를 하고 3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는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벌써 저번 달 매출에 가까이 근접했거든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단골들이 쌓이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게 이제 가게가 돌아간다, 회전이 된다는 얘기. 사실 오늘 바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해볼까 월세 저는 절대 월세 내고는 안 하니까 월세 안 내고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찰나 이게 이번 영상의 좀 주제인데 제가 예전에 무인 아이스크림 하려고 저기 부천 내동에 매매가 7,800만 원짜리 영상 기억하시나요? 매매가 7,8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찍고 유동인구도 보고 그리고 그 옆에 마트에서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팔리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매수를 안 했던 건 첫 번째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오픈한 데가 예상했던 매출 제가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아직 안 올라와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또 다른 매물이 나왔나 하고서 이제 바나 이렇게 또 한번 해보려고 지켜봤는데 와, 이 또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뒤통수를 안 당하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부천에 이렇게 치면 동이 다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동네 고강동, 내동, 도당동, 그리고 좋아하는 동네 삼정동. 제가 찍는 데들은요 다 아직 싼 데예요. 뭐 여기 신곡동은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땅값이 비싸져서 여월동, 뭐 오정동, 원미동, 원종동 제가 좋아하는 동네인데 여기 내동을 제가 한번 찍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동을 찍고 가격순을 이렇게 높은 가격순 말고 낮은 가격순 저는 무조건 싼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1억 300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눌러볼까 어딘지. 근데 상가가 어디서 많이 본 상가야.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1억 300 상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 보자.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찍었던 그 내동에 있는 신축 구분 상가 같은데 맞죠? 똑같죠? 제가 새벽에 밤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 좋겠다 했던 거. 근데
가격이 왜 1억 3백일까요? 분명히 제가 그때 영상 찍을 때는 7,300만 원이었습니다. 7,800만 원. 물론 부동산이 좀 달라요. 다른 데긴 한데 제가 연락드렸던 부동산에서는 7,800만 원이었던 상가인데 왜 여기서는 1억 3백을 받을까요? 그렇다고 또 뭐 여기가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사기를 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1억 300 1억 300에 7,800을 빼면 2,500만 원을 뒤로 갚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개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중개수수료. 그러면 2,500만 원을 실제 계약 금액보다 2,500만 원을 더 높게 불러서 뒤로 먹은 후에 92만 7천 원의 중개보수를 더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연결해드렸던 부동산에서는 아직도 7,800만 원에 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시죠? 얼마나 이게 부동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직함에 따라서 이 매매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큰 돈 차이잖아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따라서 여러분들께도 뭐 이런 공부하는 영상으로 이런 걸 찍습니다. 이 금액에 이거를 사라는 게 절대 아니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시면 저랑 친한 정말 정직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 금액이 아닌 7,800만 원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들 한번 보려고 검색하다가 이거 보고 약간 또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검은 그림자가 또 막 뿜뿜 나오기 시작해서 혼자만 알고 있기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자,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 정직하지 않은 부동산 쪽에서는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 7,800만 원짜리가 1억 3백에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짠돌이 만수로 저희 채널은 매매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걸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그 부동산이 나쁘다고 뭐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언제나 이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수자의 입장으로 어떤 건물을 살 때 꼭 너무 그 부동산만 믿지 말고 옆에 부동산, 저쪽 부동산 좀 많이 알아보시고 정말 그 매매 가격이 맞는 매매 가격인지 여기 들어갔을 때 세입자를 맞췄을 때 수익률은 과연 얼마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구분상가를 사셔야 눈탱이를 안 맞는 겁니다. 눈탱이. 진짜 저도 살면서 눈탱이를 많이 맞아봤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구독자잖아요. 그걸 조금 이런 것들을 물론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건물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 상가도 사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건물주분들도 계시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젊은 친구인데 저처럼 이렇게 구분상가 장사해서 구분상가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아무튼 눈탱이 밤탱이 안 되려면 꼭 사기치는 부동산들은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그분들의 영업 방침이라서 복비도 받고 건물주한테 리베이트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받고 하겠지만 적당하게 해야지. 불과 2주 3주 전에 7,800만 원이었던 게 어떻게 1억 3백으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아직도 매물이 7,800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부천에 저랑 거래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정말 정직하게 항상 좋은 매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매물을 구독자분들께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어, 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런 짠돌이 만수르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그동안 뭐 근황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800만 원짜리 상가가 1억 300이 됐던 이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아서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영상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어떤 매물이나 좋은 게 나오면은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한번 판단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뭐 부동산들은 만약에 저한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모든 제 구독자분들이 등을 돌릴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눈탱이 밤탱이 치지 말고 정말 좋은 물건만 줘라라고 항상 귀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은 제가 가면 아주 긴장을 많이 합니다.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오면은 웃다가 뒤에 가면은 뒷담화를 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물건만큼은 정말 제가 깐깐하게 보는 스타일이라 정말로 좋은 거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맨날 커피 먹으러 가가지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제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좋으신 구독자분들도 연결해드리니까 그분도 또 수익도 벌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커피값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근황과,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사기를 두들겨 맞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